제 얘기부터 잠깐 할까요?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 아주 오랫동안 무기력증과 무쾌감증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은 매일 7시 전에 일어나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유튜브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비결을 이번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종종 저에게 슬럼프 혹은 무기력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일단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인정하라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별 후유증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최선을 다해 힘들어하는 겁니다. 헤어지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면 안 힘든가요? 힘들죠. 존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그냥 최선을 다해 힘들어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지금 자신이 무기력하고 슬럼프인 것 같다면 일단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픈 건 바로 건강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우울증에 쉽게 빠지는 걸 본 적 있나요? 물론 운동선수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정신도 건강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몸과 정신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습관이 망가져 있어요. 습관이 망가져 있으면 당연히 건강도 망가져 있겠죠. 몸이 망가진 사람은 절대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력이나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일단 건강부터 되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그만 드시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육류를 드세요. 단 음식은 반드시 끊으시고요. 하루 중 햇빛을 쐬는 시간이 얼마인지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만약 부족하다면 하루 중 1시간 이상은 꼭 햇빛을 쐬려 노력하세요. 정신적 에너지는 건강한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 있다면 절대로 그릇을 채울 수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무기력증에 빠지면, 다시 말해 도파민 결핍 상태에 빠지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의 행동을 바꾼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행동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건 종종 간과하죠. 축구를 좋아하기 위해선 뭘 해야 하는지 아세요? 공을 존나 차보면 돼요. 공을 차보지 않고 축구 경기를 직관해보지 않고 축구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좋아서 계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좋아하기 위해선 일단 해봐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생각이 행동을 이끌기도 하지만 행동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졌다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에선 전두엽이 힘을 잃어 이성적 판단이 잘 안 되니까요. 일단 몸을 움직이세요. 도파민을 관장하는 전두엽은 몸을 움직이는 기능도 합니다. 다시 말해 몸을 움직이면 전두엽이 건강해지고 도파민도 금방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무기력증은 도파민 결핍이 만듭니다. 그러니 일단 전두엽을 회복시키세요.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전두엽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비겁한 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투자로 돈을 벌어보는 것이라고. 무슨 말이냐? 보상을 받아보면 인간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 어떤 동기부여보다 가장 확실한 건 보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유튜브를 할 수 있냐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유튜브로 돈을 벌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보상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건 계속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구독자분이 삶이 무기력해지면서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이 자꾸 든다. 어떻게 해야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도 느끼지 않으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비교하지 않는 방법이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너 혼자만 월급 200만원, 다른 사람은 전부 월급 150만원 받는 세상에 살래. 너 혼자만 300만원, 다른 사람은 전부 350만원 받는 세상에 살래.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전자를 택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남들 눈치를 보는 존재라는 거죠. 이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 저는 그럼 어떻게 비교적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냐? 라고 물으신다면 관계가 열등감에서 나를 구원한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집단 내 관계가 좋으면 열등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무조건 타인에게 다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좀 더 다정하고 상냥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건 유의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가 만족스럽다면 사람은 절대 쉽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타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보다 근원적인 해결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전적으로 기대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당연히 나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외면과 내면을 가꾸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내가 나를 참 아끼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시간을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무기력증에 대해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되게 의지가 약해서 무기력해졌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조금 불건강한 상태구나. 건강해지려고 노력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무기력증은 전두엽이 힘을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신체 일부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에 맞게 해결책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살든 살지 않았든 살다 보면 누구나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좀 무기력해지면 안 되나요?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감기에 걸리면 안 되나요? 감기에 걸리면 자신을 더욱 잘 돌봐야 하듯 지금 자신이 무기력하다면 채찍질보단 자신을 더욱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그냥 사소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 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을 싹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 보세요.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지만 때로는 사소한 변화가 우리를 크게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